여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여수에 대한 애정이 또 누구보다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역을 좀 여수를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우리 김병호 여수 마음학교 교장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 일은 이제 여수 역사를 이제 발굴하고 정리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주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오늘 소개를 이제 여수 마음학교 교장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마음학교는 14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19년에 마음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그래서 초등학교 여수시 초등학교 35개 학교의 인성교육을 우리 여수마음학교에서 맡아서 교재를 만들고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수 시민들을 위한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명상기도라든가 마음을 이제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마음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뭐죠? 넘겨주시겠어요? 셀프 소개까지 해버리셔서 아마 여수 마음학교는 우리 마음학교의 프로그램으로도 참 치유와 위안을 주지만 아마도 교장 선생님 얼굴을 보면 많이 좀 치유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여수는 언제부터 매력적일까라는 주제로 아마 답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있는 것 같은데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수는 사실 뭐 여수에 대한 인식이 그렇죠. 조선시대에 나라를 구한 호국의 성지,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이순신하고 임진왜란. 거의 뭐 여수의 역사에서 임진왜란하고 이순신 장군 빼버리면은 여수 시민들 거의 모르죠. 여수 역사를. 그리고 해방 후에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한때는 밀수 도시라는 호명도 있었고, 그리고 여순 사건이라는 하여튼 엄청난 아픔이 있었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수를 인식해 왔는데, 이런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인문학의 부활, 여수의 르네상스죠. 그래서 여수가 앞으로 르네상스 운동을 본격적으로 좀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수는 언제부터 매력적일까 그런데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문장이. 이것이 문법으로도 맞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런 문장이 시인들이 쓰는 문장인갑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러면 언제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매력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는 선사시대부터, 여수 선사시대 뭐 매력이 있을까요? 이것부터 쭉 시대별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안 넘어가네. 혹시 여수에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복수 아니에요. 이렇게 멋있는 복수 봤어요? 이 여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매력적입니까? 굉장히 편하죠? 자, 다음 좀 눌렀으니까. 자, 이거 뭐죠? 첫 화면부터 좀
시신이 나왔네요. 예. 뭐라고 썼습니까? 오 사랑하라. 그대가 사랑할 수 있는 한. 뭐 있습니까? 저가 지은 거 아니에요. 뭐 사랑이라고 뭘 써봐야 되겠는데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사랑의 곡 3번. 그게 가사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대로만 써봤는데 이렇게 그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 이때 저렇게 시신이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토양이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전부 산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알칼리성 토양, 그 소위 카르스트 지형이라 그러죠. 강원도 일부, 충청도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조개더미 때문에 조개더미 속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녀가 합장이 됐는데 팔짱을 끼고 있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이러한 장례법은 여수에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6,000년 전에 그 남녀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에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 고향에서 옛날 시신이 발견돼 서로 껴안고 있는 그런 시신이 토픽으로 그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 남면 안도에 남자와 여자가 저렇게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들이 팔에 끼고 있었던 것이 열대지방에서 나는 투박조개예요. 투박조개로 만든 팔찌. 귀에 폐용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옥으로 만든 귀고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석기 시대 그러면 엄청나게 신석기 시대를 그려보라 그러면 엄청난 원시적인 생활 모습을 그리죠. 그런데 6,000년 전에 안도 사람들이 열대지방에서 나는 투박조개로 만든 조갑이 팔찌를 끼고 있고 옥으로 만든 귀고리를 폐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원시적인 생활했을까요? 그리고 저 귀고리가 어디 거냐 그러면은 열대지방에 난 투박조개고 저것은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중국의 홍산문화층에서 나오는 여러분 홍산문화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고조선이 있었던 그 청동기층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하가점 하층문화 풍화문명 그러는데 전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고조선 문화인데 중국 문화가 돼버렸죠. 지금 그 동북공종이죠. 그 아래층에 홍산문화라는 신석기 문화 그 층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금속을 사용하지 못했다 뿐이지 아주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결상이식, 고리 모양 둥근 귀고리 뭐 환상이식 그러는데 저게 곰이에요. 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거 제가 중국에서 사갖고 온 겁니다. 중국에 그 칭다오 가면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장이 서거든요. 골동품 장이 서요. 이것이 더 단순화된 것이 저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곰이라는 거. 이게 6,000년 전에 만든 유물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재료는 옥이고 거의 홍산문화층에서 나오는 조각품들이 제품들이 전부 옥 제품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것을 아까 그분들이 이렇게 폐용을 하고 있었다. 예. 자, 이것은 오림동 공인들 많이 보셨죠? 지금 그러니까 왜 오림동 고인돌이냐면 지금 화장동 공원에 선사유적 공원에 있거든요. 옛날 오림동에 있었어요.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있죠. 거기가 있어서 이제 오림동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면은 그 암각화가 3개 있어요. 바위 그림이 칼이 있고 앞에 남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기원을 하고 있고 뒤에 여자가 있고 이런 그림인데 이 바위 그림은 아무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울주라든가 고령이라든가 부산이나 전부 동쪽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청동검은 서쪽에 나타나고, 그래서 문화의 원류를 볼 때 청동검 문화권, 서쪽은, 동쪽은 암각화 문화권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있고 백두대간 동쪽에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남원에 가면은 칼 손잡이 모양의 조그만 실패 모양의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섬령을 따라서 올라갔겠죠. 그래서 우리 여수는 이러한 암각화와 청동검이 같이 나타나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암각화 문화와 청동검 문화가 동시에 형성된 유일한 곳이 우리 여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수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개방적이고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죠. 다양성입니다. 여수의.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수의, 조금 이따가 이제 청동검을 보실 텐데, 이렇게 고대부터 여수의 문화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형성됐다. 방금 보셨죠? 그 신석기 시대도 벌써 만주의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결상이시가 있고, 뭐 일본하고 교류는 뭐 그 수시로 이루어졌으니까 굉장히 그 글로벌한 그런 액티비티가 있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죠. 저 고인돌을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라는 근거가 뭐죠? 없어요. 왜 제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제가 그 고인돌 사랑의 운영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고인돌의 재원을 제가 잘 알죠. 그리고 유럽의 고인돌은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구글에 들어서 고인돌을 돌면이라 그러잖아요. 돌면을 검색하면은 정리가 잘, 각국의 고인돌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화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화순군 핑메 마을에 있는 고인돌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야기한 거냐 그러면 동북아 지성묘 연구소 이영문 교수를 중심으로 한, 거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크기가 얼마냐? 7m 30이에요. 우리 여수컷은 8m 65. 그러면 세계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 제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동북아 지성묘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화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여수 것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크죠. 방향은 정확히 동서입니다. 나침반을 재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나침반도 없었을 텐데 동서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르죠, 그 나침반이 있었는지. 하여튼 정확하게 동서 방향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엄청난 큰 고인돌을 운반을 했을 텐데, 어떻게 운반했을까? 뭐 통나무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피라미드는 저기 시나이 반도에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운반했는지 아세요? 그 사막에 피라미드 돌들을 평균 뭐 2.5톤 정도 된 돌들인데 배로 운반했어요. 배로. 사막인데 배로 어떻게 운반해요? 나일강의 범람을 이용해서. 그 모아이 섬, 저기 칠레 이스트 섬의 모아이 같은 것은 썰매로 운반을 해요. 썰매 얼음이 없는데 어떻게 썰매로 운반했죠? 밑에다 풀을 깔고. 그래서 뭔가 방법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저수로 운반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럼 그 인원을 동원하려면은 동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뭐죠? 쉽게 얘기해서 돈과 권력이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의 상징이 뭐죠? 검이죠. 저 비파행 동검이죠. 고조선에 나오는, 우리가 국사 측에 고조선 그러면은 딱 유물 두 개예요. 미송리 토기하고 비파행 동검. 그것이 출토되는 것이 고조선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파행 동검이 가장 많이 출토된 곳이 여수예요. 뭐 전국에서 출토된 절반 이상이 여수에서 출토됐으니까. 그다음에 경제력의 상징은 뭐냐 그러면 금이나 은이 아니고, 사만 사람들은 금이나 은보다 옥을 귀하게 여겼다. 옥이에요. 경제력의 상징이. 옥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수예요. 그래서 지금 저것이 좀 국립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여수 출토 옥입니다. 그래서 여수는 이렇게 뭐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근데 그 이유가 밀수를 해서 그랬다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 선사 시대부터 이렇게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권력과 경제력이 있었다. 저 진남관이 언제 만들어졌죠? 진남관. 임진왜란이 몇 년인지 잘 몰라도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상상이 됩니까? 7년 동안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곳이 어디예요? 여수를 중심으로 한 오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경복궁도 복원을 못해요. 경복궁을 복원을 언제 하죠? 고종 때 대원군이 하잖아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진남관을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여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선사시대부터 그런 것이 존재를 했었다. 여수는. 자,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다리라는 노래예요. 다리라는 노래. 대가야의 가시랑요의 명을 받아서 우르기 작곡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르기의 12곡, 12곡이에요. 그 12곡의 네 번째 노래가 다리라는 노래예요. 다리라는 노래. 이 노래가 여수의 노래입니다. 여수의 노래. 왜 여수의 노래냐? 다 지명이야. 땅 이름. 그런데 여수가 다리였어요? 옛날? 다리였어요. 백제 시대는 원촌현이었죠. 그 다음에 통신라 시대는 해의편. 그런데 한때 여수가 대가야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뭐 장수, 진안 장수, 심지어 무주, 곡성, 구례, 남원, 여수, 광양, 순천 이쪽이 대가야에 편입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수를 비롯해서 바로 지금 이야기한 곳에서 대가야 유물이 많이 나와요. 여수도 대가야 유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출토되고 있거든요. 이제 박물관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대가야였을 때 여수의 이름이 상다리, 돌산이, 하다리. 상다리, 하다리, 다리였어요. 그래서 여수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뭐 그 경광부회식으로 여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저도 거기서 본 거예요. 여수 사람들은 사실 모르죠. 다른 데 동네 사람들이 다리가 여수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여수의 가장 오래된 노래 다리라는 노래예요. 우르기. 우리 음악 시간에 우르기 다 배우잖아요. 뭐 역사 시간에 배우고 그 우르기 바로 여수의 노래를 이렇게 작곡을 합니다. 그 노래 이름이 다리라는 노래예요. 그 다리가 나중에 어디서 또 나오죠? 동동이 동동 다리. 그것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동동 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재밌죠? 이게 바로 아마 그 가야금을 켜고 또 악기 했으면 여기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예요? 라틴 음악의 필수적으로 나온 교로라는 악기죠. 교로라는 악기인데 바로 그가 똑같은 악기가 여수에서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뼈로 만든 것이죠. 그 뼈는 비어 있는데 사슴뿔로 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교로하고 똑같은 그런 악기가 우리 여수에 이렇게 삼국시대 유적에서 발굴됐어요. 이건 율촌에서 발굴된 거예요. 여기 어디죠? 개발되기 전에 장성이란 마을이죠. 장생, 장승, 장성 똑같아요. 또 옛날에는 이제 음성모음 우리가 땅 이름 같은 걸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음성모음, 양성모음 같이 씁니다. 나루 그러면 나루라고도 하고 너리라고도 하고 뭐 너리라고도 하고 뭐 전부 이렇게 우 전부 다 같이 써요. 이렇게 특히 18세기 이전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한데 그래 장성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앞바다가 장생포예요. 이 앞바다가 그래서 이제 실록에 보면은 장생포 바다가 붉어서 새우와 고기가 떠올라
해괴제를 지냈다. 괴이한 일이니까 그래서 괴이한 일을 풀어주는 제사를 해괴제라 그래요. 해괴제를 지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고려 말에 유탁 장군이 이렇게 왜구들이 한 13번 쳐들어오는데 외고 쳐들어오니까 유탁 장군이 전라도만 고흥유씨예요. 이분이 외국 실어 나가니까 여튼 도망가요. 외구들이. 그래서 기뻐서 노래를 불러. 그것이 장생포곡. 그리고 이제 열전에는 장생포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보문 비고라든가 이마필기라든가 보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써놓고 그것을 동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류다 아니다라고는 그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강남학부를 쓴 조현범의 그 장생곡인데 장생포를 이야기하고 있죠. 유장군 유탁장군이죠. 그래서 쭉 보면은 전에는 시중 유장군 유탁장군이 있었고 후에는 충무공이 있었다. 그래서 충무공을 중심으로 해서 구 여시권에서는 겁순 축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구 여천에서 지금 만드는 여수 동동 북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동 다리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면 이제 동동이라는 이름이 많죠. 제가 이 축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그 2년 동안 못 했는데요. 올해 이제 그 다시 또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 이렇게 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10월 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23일 다음에 그 다음 23일 그쪽이 마침 그 여순 사건 추모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죠? 흥국사. 옛날에 저걸 부도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저걸 이제 부도밭이라고 했는데 소나무 바로 밑에 있는 저 부도 지금은 이제 승탑이라고 합니다. 탑이라는 것은 무덤이에요. 부처님의 무덤을 뭐라 그래요? 불탑이라고 하죠. 불탑. 스님들의 무덤이니까 여기서 승탑이라고 해요. 승탑. 바로 그 소나무 밑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보이는 좀 확대해 놓은 것인데 저기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보조국사라고 써져 있어요. 보조국사 무덤이죠. 뭐 보조국사 스님의 승탑은 또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 보조국사 승탑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공부하면 고려시대 스님 그러면 두 분 알죠? 대가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다른 사람 몰라요. 그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승탑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또 승탑들이 많은데 아까 본 그림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승탑에 이제 그 모서리에 보면 이렇게 솟아 있어요. 이건 귓꽂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 승탑의 귓꽂이에 이렇게 많은 얼굴들이 새겨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여수의 얼굴. 굉장히 편죠? 편안하죠. 너무 이제 재밌고 희로애락이 이 조각이 돼 있어요. 그런 보통 흥국사 가면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한번 다음부터는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이 여수의 매력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흥국사는 보물이 10점 있죠. 그리고 임재단한테 불타버리죠. 만들어진 것이 언제 인조 조선 후기 후기에 주로 만들어지는데 시대가 많이 이렇게 오래 안 되면은 문화재를 지정을 잘 안 해줘야.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렇게 전부 조성된 그려진 뭐 공예, 건축, 조각, 회화 뭐 이런 것들인데 10점이나 그 지정이 됐다는 것은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공예는 종이죠. 저 종이 김예립이라는 종장이 만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겸이라는 소위 조선 후기의 예겸 학파를 형성한 그분이로 그 의천 천신이 그린 그림 당대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건축, 공예, 조각, 회화가 전부 집대성돼서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흥국사예요. 그 가치를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죠.
이것이 앞에 보는 삼전불도 이제 그 보물입니다. 지금 전부 보물이죠. 저거 조각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저기 북이잖아요. 법고 그러죠. 절에 가면 이제 사물이 있어요. 사물이 뭐냐 그러면 범종, 법고, 모거, 운판. 범종은 사람을 위해서 치는 것이고, 법고는 네 발 달린 짐승들, 그 다음에 운판은 새들을, 모거는 물고기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치는 것인데, 그 아래에 저렇게 멋있는 서수라 그러죠. 상스러운 그런 짐승 조각을 했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는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보여줍니다. 바로 고려 시대 여수 사람들이 쓴 글씨. 이건 마도 3호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박물관을 만드는데 제일 난감한 것이 고려 시대의 유물이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마도 3호선이 발굴이 됐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태안반도 가면은 마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파도 세고 물살 세고, 그래서 그냥 그 섬 이름을 마도에서 안흥이라고, 편할 한자 흥할 한자를 안흥이라고 이렇게 고쳤거든요. 거기서 그 바다에 침몰된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발굴한 배가 발굴을 했는데 그 배가 여수배예요. 여수배. 그래서 마도 3호선은 여수배입니다. 거기에서 유물들이 이제 많이 출토가 됐죠. 그래서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대여를 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동일 그 유물이 많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좀 그 수량적으로는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유물들을 잘 안 주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의호란 분은 아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대학자예요. 이분이 여수에 대한 시를 썼는데 이것이 묘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묘도라는 시. 혹시 이분들 들어보셨어요? 정씨가 네 분이네요. 저기 웅천에 그 오충사의 이순신 장군하고 네 분이 모셔져 있는데 그분들일까요? 그분들은 정철, 정대수 이런 분들이죠. 정기명은 아시겠어요? 저 용천 정씨들은 앞에 정씨, 이분들은 울산 정씨들이에요. 누구냐 그러면은 송강정철의 일가들이에요. 청사정소는 송강정철의 둘째 형님. 정원명, 정상명은 난중일기를 읽어보면은 이순신 장군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모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 집에서 잠도 자고. 저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청사정소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송강정철의 친조카들이에요. 조카들. 그 다음에 정기명은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신다 그러는데 정기명은 여호가 화곡 정기명. 그래서 울산정시 화곡 공파의 시조죠. 누구냐 그러면 송강정철의 큰아들.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둘째 형님 조카들은 여수에 살았고, 정기명은 작품을 이제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둘째 형님 청사정소가 쓴 글입니다. 여기 어디냐 그러면은 그 소라포 달래도라는 섬이요. 소라포 달래도는 어딜까요? 달천, 섬달천에 샀어요. 그래서 쭉 보면 뭐 오적이 이제 오징어입니다. 뭐 이렇게 담샘물도 있고, 뭐 물고기를 잡고 마늘도 뽑아 먹고, 뭐 돈 없이도 매일 다 갖춰져 있어요. 팔아다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누구하고 안 바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30이라 그러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하고도 안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섬달천에서의 생활을.
지체가는 아무도 모른다네. 이 깊은 즐거움. 요새 이제 그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데 정말 달천에서 자연인을 그 선언하고 산 분이에요. 이게 이제 화곡 정기명의 글이에요. 글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7년 전에 누구예요? 손죽도에서 이대원 장군이 외국과 싸워서 돌아가셔요. 그 안타까운 죽음을 노래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송강정철의 큰아들 화곡 정기명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송강정철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송강정철하고 정치들의 일가하고 여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죠. 제일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장군 어둠에 계시온지 원컨대 장군의 몸 긴 고래되어 바닷가에 숨었다가 외놈들 혹시 우리 강토 가까이에 오거들랑 성난 지느러미 기다란 어금니로 물어삼켜 죽이옵소서. 이제 화곡 정기명이 이분이 32살에 요절을 해요. 이분이. 이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독도입니다. 독도 딱 내리면 선창에 내리면 이런 바위가 있죠. 이 바위 이름이 무슨 바위인지 아십니까? 부채바위예요. 부채.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부채바위냐 그러면 부채처럼 생겨서 부채바위라고 했다. 그런데 부채처럼 보입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처럼 보여요? 여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부처님을 부채 그럽니다. 부채. 바로 부처바위예요. 불수상바위. 그래서 누가 이름을 붙일 것이냐? 우리 검도 초도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수 사람들만 쓰는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거북선을 갖다가 보찰이라든가 강치나 바닷사자를 가재라 한다든가. 거기 보면 가재바위도 있고 보찰바위도 있고. 그 독도도 그냥 독도가 홀로독이 아니라 독섬. 독섬. 그래서 우리 금도 뱃노래 전수 팀들을 제가 모시고 독도에서 공연을 했어요. 이분들이 항상 가면은 소원이 그거예요. 울릉도 독도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시장님 오면은 이야기하고 도지사님 오면은 이야기하고 다 세워준다 그랬는데 솔직히 그 지금 보면 뭐예요? 그 선거판에서는 표 없으면 신경 안 씁니다. 표 없는 데는 신경 안 써요. 표 없는 데는. 아니 아파트 한 단지 돌아버리면 표가 몇 개인데 몇 표인데 신경을 쓰겠어요. 안 세워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도에 있는 그 독도 해양연구소에 있는 김윤미 박사하고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경상북도 예산으로 다녀온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 이분들이 가서 연주를 하고 나서 막 우셔요. 그러니까 이걸 발굴한 박종선 위원장님도 우시고 지금 회장님한 이규순 어르신도 우시고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뭐 감회가 굉장히 새로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우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울릉도에서 돌아가셨네. 박종선 위원장. 그 이규순 어르신 우리 할아버지가 울릉도에서 돌아가셨네. 목숨을 걸고 울릉도로 다닌 거예요. 여수 사람들이. 그래서 울릉도를 개척한 분들이 여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울릉도하고 교류사에서 혹시 할 수 있으면은 그때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술비 소리의 가사죠. 왜 울릉도를 했을까요? 좋은 나무 탐든 미역을 채취하려고. 검도는 이게 없으니까. 검도 그 검수 사건 때 그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뭐 되려고 지금 가냐? 돈 벌러 가는데 이 돈 벌러서 뭐 할 거냐? 늙은 부모 복양하고 어린 자식 길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울릉도를 다녔습니다. 울릉도로. 그래 이제 여기 울릉도 술비 소리 보면 후렴구가 뭐죠? 술비어 하죠. 술비어. 술비가 뭘까요? 순비는 아십니까? 순비 소리는 해녀들이 후 하는 게 이제 그 순비 소리지. 술비는
술을 비빈다는 이야기. 술이 뭐죠? 줄입니다. 줄. 줄을 옛날에 우리는 연술 그러지 연줄이라 그걸 안 했어요. 술이라 그러지. 술을 빈다는 꼰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가기 전에 칡너클로 술을 줄을 꼬아요. 그 이제 그렇게 줄을 꼬면서 부른 노래가 술빗소래. 그 내용에 이렇게 울릉도를 간 것들이 나오죠. 이제 노래 우리 요새 노래 보면은 이게 산하지 타령이 맞다 어쩌고 그랬는데 어원은 이것을 해석을 누가 하는데 해석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리랑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옳다 그러다 그래서 그냥 산하지 타령이라 하자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후렴구가 그 산하니로구나라고 하니까 그냥 쓰는 그 말로 그대로 써주자 그래서 여수에는 그냥 산하지 타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틀리고 산하지 타령이 맞다 어원이 뭐다 그러는데 아리랑의 어원을 후렴구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상하죠. 그냥 그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산하지 타령이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똑같죠. 토리는 똑같은데 후렴구 같이 이제 저 진도 아리랑은 아리랑 스리랑인데 이쪽은 동부 육구는 뭐라고 하죠? 에야 아리야 나 헤헤야 헤야 디어로 산하니로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면 요거는 지금 섬에서 부르는 섬에서 부르는 전부 다 산하지 타령만 지금 잠깐 적어 봅니다.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 들에서는 이제 그 들에서 부른 노래, 집에서 부른 노래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 욕을 하는 게 많아요. 특히 남자들 중에 누구? 우리 집 저문딩이는 너무 이 집 신랑은 어쩐데 우리 집 저문딩이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신우 욕하는 거, 시아버지, 시어머니 하는 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밭에 가면 요새 발액이 엄청나죠. 뽑아도 계속 나죠. 밭에 가면 발액이 원수, 논에 가면 가래 원수, 집에 오면 신우 원수. 그 세 원수만 없으면 살겠어. 그래서 세 원수를 당다실로 꽁꽁 묶어 대천 한바다에 빠쳐나 보자. 이런 하여튼 구구절절은 요건 보면은 뭐 뱅업배 선장보다 대구리배 선장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가사는 뭔 말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그 가사들이 남남이 만나서 부부라치고 수십 년 뱃삭 없이 내 배를 탔네. 뭔 배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노래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지금 소개를 안 했는데 그 바다 배 여기에 대한 속담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그 기상 예보를 하는 그 예조라 그래요. 그래서 자연상을 보고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바람이 불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 예조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이게 보면은 동자석이죠. 동자석인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의 동자석은 어떻게 돼 있죠? 새를 안고 있잖아요. 보이셔요? 새 두 마리를 안고 있어. 이런 동자석 본 적 있어요? 새 두 마리가 있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이 새를 양쪽에 있는데 설략종군 김공묘에 저기 검은도 그 녹산등대 가기 전에 그 묘가 있는데 저기 가면 저리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제주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 제주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새를 안고 있는 동자석이 있더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십자가를 안고 있잖아요. 그 크기도 엄청나게 커요. 저 동자석이 깊은 산속에가 있는데 우연히 저 길이 없어갖고 막 기어서 이리 가는데 갑자기 저기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절충장군 남공묘인데 저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검도에 가면은 뭐 바로 이제 그 동네가 또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에
한나라에서 사용됐던 오수전이라는 동전도 발견되고, 그리고 금은도 사건 때 영국군이 주고 간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보니까 1804년에 런던에서 발행한 것이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그 기독교 관련 그 관광 지를 그쪽 그 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번 보세요. 이게 운양 김윤식, 그러면 김윤식 많이 들어봤죠? 바로 여러분들 신사유람단하고 영선사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바로 청나라의 영사, 우리 순천 부사에다가 청나라 영선사로 파견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제 자기를 받았는데 바로 이제 반납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순천 부사로 있으면서 안도를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방답진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안도까지 갔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풍파 속에 겨우 건너와서 아직도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아직도 간물미를 하는 거예요. 여수 말로. 그래갖고 안도 여자가 있어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외로운 섬에 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고 있냐? 불쌍하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안도 여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손님, 이치는 잘 모르시군요. 도시에선 살 수 없어요. 부역이 끝일 날이 없고 뭐 남녀 책질질 당하고 섬에서도 정해진 세금은 내야 되지만은 1년 내내 포악한 관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세요. 어떻게 지금 세태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도시에는 살 수 없어. 자식이 사치를 배워서 고생하고 돈을 벌어놓으니까 한 켤레 신발값에 다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죠, 애들 학교 다니면 뭔 패딩 사주라, 뭐 사주라, 못 사주라, 애를 쓰고 벌어놓으면은 옷값, 신발값에 싹 들어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분이 도시에 살 수 없어요. 자식들이 경서와 사설을 배워 해마다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 그러나 재산이 다 탕진돼 버려. 똑같죠?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똑같아. 도시에 살 수 없어. 거짓말이 날마다 사방에 일어나죠. 듣자하니 현다랑 관리 집은 1년에 집을 5번이나 이사를 간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세태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섬 생활엔 난잡한 말이 없어. 한말 술로 서로 즐거워하죠. 예, 보세요. 이제 산속에서는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그 다음에 강가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도둑놈들이 없어서 섬 사람들은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늙은 삽살개는 귀 늘어뜨린 채 지내죠. 예, 표현이 재밌죠. 그래서 이제 쭉 해놓고 제일 먼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당했다는 이야기죠. 손님은 자기는 김윤석이 대답할 말이 없어 저녁 물가에 서글피 서 있다네. 그래서 운양 그 김윤석이 안도 여인한테 된통 당한 심정을 이렇게 쓴 글이 시가 안도 여인이라는 시입니다. 안도 옆에 금오도에 사슴을 키웠다 그러죠. 명례궁에서. 그 이야기가 창평집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엽소기행이라는 글이 있어요. 20편이. 그 중에서 이제 그 피묵으로 다니는 거죠. 그 보면 이제 뭐죠? 저기 굶주린 무리들 즐겁게 서로 모여 꿀이라도 먹는 듯이 피를 마시네.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이제 먹는 거 나오고 사슴이 이제 좋은 거 먹고 신령한 풀 먹고 하여튼 뭐 불사의 술법을 깊이 터득했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죽음을 빨리 맞이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보배를 품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워 결국은 세상의 질투를 받고 마네. 서쪽 언덕 아래 그 부분이 여우는 제멋대로 날뛰는구나. 그 아무 데나 사는 가질 것 없는 여우는 안 떨어졌는데 아니 그 가진 그 사심은 그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일찍 죽더라. 그런 이야기. 이 사진은 1917년 사진입니다. 이건 국립박물관에 있는 유리 건판 사진인데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죠? 진단관. 저것은 하얗게 저렇게 굉장히 일부러 그냥 용마를 하얗게 칠해서 굉장히 위험을 보이게 하는, 저것이 수사들이 진무했던 동헌입니다. 그리고 여수군이 설치됐을 때 여수군청, 그리고 고소대가 있고, 여기가 남문이에요. 여기가 서문이고, 남문. 남문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여기가 선소, 거북선을 만든 선소. 평상시에는 장이 있었어요. 그 장 이름이 내래포장. 그리고 여기 방파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숙종 때 유나라는 수사가 만든 방파제. 여기 선소라고 한 것이, 이거는 그 호암미술관에 있는 지도입니다. 거기에 딱 저렇게 정확히 선소라고 저렇게 써져 있어요. 남해안 형편도라는 지도에도 보면은 이제 그 선소라고 써져 있는데, 위치가 뭐 국동이다, 저기 그 어디 종포 평화조선소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가 선소는 장터예요. 장터만한 장소가 없어. 그래서 거의 배 만드는 곳이 장터였죠. 여기입니다. 여기 선소. 지금 저것이 이제 전부 설명을 이순희 장군이 만들었다고 해놨어요. 그 이제 전부 어떤 그 영웅중심의 사관으로 이렇게 전개되다 보면 그런 오류가 자꾸 생긴다는 이야기죠.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건 숙종 때 김색이라는 수사가 만든 거예요. 성본 오주라 그래가지고 앞에 왜 개선주를 5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저 이제 성본 오주. 읍지는 이제 그 7주라고도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금 옛날 지난건 안에 보존이 돼 있었죠. 이건 숙종 때. 저 자리가 이제 거북선을 만드는 선소고, 저희가 내래포 장터. 그래서 저기에서 여순 사건 때 인민대회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구장터라 그래요. 구장터. 구장터 앞을 수장 끝이 로타리 쪽으로 수장 끝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그 오행목 군수가 그 지은 석인이라는 시인데, 어떻게 지금 이걸 보니까 보세요. 자초지종, 여기서 인민대회가 열린 장소예요. 그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초지종 후인에게 말하기 어려워라. 묻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묻혀버린 지난 일. 이룬 공적 회상하니 모두가 떠났네. 지금도 우뚝 서서 무엇인가 경계하네. 여순 사건의 인민대회가 열린 장소인데, 어떻게 꼭 그 장면을 가지고 글을 쓴 것 같은 너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해보니까. 오행목 군수가 항상 그 부임한 데 가면 총세력이라는 정무일지를 씁니다. 정무일지를 쓰는데, 그 여수 총세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106수를 편집을 해서 자병 106수를 편집했는데, 저하고 이제 셋이 그 책을 써서 우수도로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게 보면은 건물들을 전부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냐 그러면은 전부 군사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싹 바꿔요. 자, 여수군청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 이름이 찰미헌이에요. 뭘 잘 살피라고, 눈썹을 잘 살피라고. 정치를 하는데 사또들은, 군수들은 앞으로 백성들의 여수 군민들의 눈썹을 잘 보면서 정치를 해라. 이 말은 뭔 말이죠? 모든 감정이 희로애락이 어디서 나타나요? 눈썹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림 그리라면 전부 무술라면 어떻게 하고 전부 눈썹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백성들의 희로애락을 잘 살피면서 정치를 해라. 그래서 군청 건물 이름이 찰미헌이에요. 입청은 마찬가지죠. 마음 티끌 씻어내어 무의실을 새로운 마음으로 여수에 부임했네. 이렇게 쭉. 하여튼 티끌 없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라. 수축당 거울 같은 맑은 마음으로 먼지 한 점 없이 정치를 해라. 경명문은 뭐냐 그러면 바로 군청 정문이에요. 원래 정병문이에요. 정병문을
저리 고치죠. 저게 뭐냐면 명경지수예요. 예, 거울.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오죠. 이제 티끌이 없는 맑은 거울은 티끌이 없어서 깨끗하고 그것이 이제 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명이 공자가 이제 그러죠. 제자한테 흐르는 물에 얼굴을 비추면 비치냐? 얼굴을 보려면은 멈추고 물을 멈추게 해서 멈춰야지 얼굴이 비치지 않냐? 이게 이제 그 두 개를 합해서 이제 명경지수라는데 멈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감정을 저희 이제 마음학교에서 하는 것이 이제 구호가 그겁니다. 멈추고 바라보기. 이게 그것이 이제 마음 신호등.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우리 교재를 만들 때 마음 신호등에서 이제 그걸 가르치거든요. 이제 화가 나게 하고 뭐하고 엄마가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막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멈추고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이제 마음 신호등을 애들하고 이제 같이 그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예요. 이 문을 들었을 때는 그래서 명경지수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라. 그래서 군청의 정문 이름이 경명문입니다. 고소대는 잘 아시죠? 이 고소대는 한산사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춘원 이수광이 쓴 그 소설의 이순신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고소대는 원래 파리강이었는데 한문 좋아하는 놈들이 고소대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저건 이제 그 당나라의 장계란 시인이 풍교야박이라는 시를 써요. 이 고등학교 그 한문책에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고소성의 한산사가 나와요. 고소성의 한산사, 그 야반종성 객도선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그 우리 항교에 가면은 그게 한산사가 있고 한산사 옆에가 고소성 여기 이제 오나라의 수도잖아요. 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수도 한산사가 있으니까 고소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산사 때문에 고소대라는 이름이 생겼고 악양은 고소산성 때문에 한산사가 생겼어요. 거기도 보면 악양도 보면 고소산성이 있고 한산사가 있고 그 세트로 이렇게 묶어지죠. 만화정이라는 시가 두 편 있는데 여수 읍지에 있어요. 만화라는 것은 그 만화 세검정이 있잖아요. 그 통영에 가면 세병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보시에 만화세병이라는 시가 있어요. 만화세병. 그러니까 그 끌만자죠. 은하수를 끌어들여서 병장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무에 있는 세병관이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세검정도 그런 의미예요. 사실 그 선소에 가면 세검정 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세검정은 뭐 인조반전 때 반전이 끝나고 그때 칼을 씻었다 그래서 이제 세검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원래 세병 만화 세검은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읊은 겁니다. 그래서 진난관 앞에 이제 만화정이 있었어요. 김일인기라는 수사 우리 여수를 이렇게 읊었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5월 강남인들 여기에 견주리. 5월 강남 수도가 어디요? 항주 소주지요. 하늘에는 뭐 천당이 있고 땅에는 그 소항이 있다. 소주와 항주가 있다. 그런데 거기 소주 항주보다 더 여수가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요. 5월 강남인들 어떻게 여수하고 견주겠느냐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뭐 이순신 장군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임진왜란 이야기했습니까?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빼버려도 여수는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이야기죠. 네. 율촌요. 율촌은 밤고울이죠. 밤고울. 옛날에 밤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고을 사람들 칭송이 지금까지 전하는 것을 백성의 고충을 없애는 것이 최고의 정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 그 여수가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사라져 버려요. 여수현이 폐연이 돼 버려.
당시에 그 오흔인이라는 그 여수 혈령이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각지에 전부 그 사신을 파겠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쫓아버려요. 폐성 불납 해버려. 그래서 이성계가 여수현을 폐연을 시켜버리고 순천부에 이제 복속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종 때 이제 그 어디냐 여수 자수형이 설치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순천부에 바쳐야 될 거 다 바치고 전라 자수형이 바쳐야 될 걸 다 바치고 오전에 순천부에 일하고 오후에 자수형에서 일하고 엄청난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복현 운동을 하죠. 그래서 3번 복현이 됐다가 3번 그 1년이 못 가서 전부 다 폐연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이 그 하여튼 여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피눈물 나는 삼복삼파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단적인 예가 이거예요. 율촌이 밤고울인데 순천부사가 밤을 싹 걸어가 버려. 아니 그 여수 자수사가 그러니까 순천부사 이봉징이라는 순천부사가 율촌의 밤나무를 싹 베버려요. 그래서 율촌 사람들은 자기들 밤나무 싹 베버리니까 죽일 놈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시달리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고충을 없애줘 버린 거예요. 그런 노래입니다. 율촌 노래. 이것은 어떤 여인이 그 수영 아래에 사는 여인이라고 나와요. 수영 사원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숙에게 남긴 말이라는 얘기요. 제게 할 말이 있으니 시숙에 드릴 말이에요. 행여라도 소홀하지 마세요. 남편이 죽은 병에 들었느니 구하지도 못하고 저만 홀로 이 세상에 남았으니 어디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집안에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계시니 그것이나 다행히 시숙이 계시니 시숙께서 달고 기름진 것을 준비해 잘 봉양하실 수 있겠죠. 이발칠량 열심히 농사 지으시고 어머니와 함께 천년을 지내면서 지극한 효도이죠. 남편을 위하여 오늘 장례 도구를 준비하고 예를 갖추어 장례 지내니 이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미 남편을 따라 가리라 마음을 정했으니 원컨대 시숙이여 저를 남편과 함께 묻어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의 장사를 치르고 바로 뒤따라서 이 글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다. 거문도의 그 유명한 학자 규른 김유 선생의 글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아주 많다는 이야기죠. 자, 여수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도시, 그 뭐 여수 사건을 겪은 밀수를 해서 뭐 수산의 도시, 뭐 국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번 보세요. 여수 사람들이 쓴 시집이에요. 문집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집안에도 보면은 집안에 문집들이 아주 많아요. 저도 이제 박물관에 기증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소위 그 시사, 뭐 이런 단체들 이런 것들이 개인의 문집뿐만 아니라 이 시 동회에서 남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박물관이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전부 다 해석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게 하고 이러한 인문학이 다시 부활되는 그런 새로운 르네상스가 전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이 여순 팔로 중에 한 분인 수원 양치유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3인은 우순도 분이에요. 우순도. 바로 제스칼트스 바로 공장 앞에 우순도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장손이 그 원광대학교 양운영 교수예요. 양운영 역했죠. 손자를 이제 잘 뒀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문집을 영도 뜯고 이렇게 잘 번역을 해서 해설을 해서 이렇게 문집을 매화꽃 피는 자수형이라는 이런 번역된 할아버지의 문집을 이렇게 멋있게 냈거든요. 이러한 작업들이 집안에서 못하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한두 권이 아닌데 이걸 했을 때 우리 여수가 훨씬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예. 왜 자수형에 매화꽃이 들어갔을까요? 매화꽃 많이 피었어요. 예, 저 우수형에는 무슨 꽃이 많이 피죠? 연꽃 축제라죠. 무한 연꽃 축제.
그래서 별명이 무한 전라 우수영은 연영성, 우리 여수에 있는 좌수영은 매영성. 그래서 줄여서 매성이라고도 하고 매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수사가 떠날 때 매와 꽃이 눈에 밟혀서 떠나지를 못하겠다.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이종명이라는 분이 그 화양면 안팎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만장을 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동네 노인들의 이 필체예요. 대단하죠? 뭐 학자가 유명한 명필이 쓴 게 아니라 화양면의 노인들이 와서 휘 갉은 거예요. 우리 여수 할아버지들 실력입니다. 이게 여수 할아버지들 실력. 한두 분이 아니고. 그런데 여수가 무식한 동네입니까? 뱃놈들이 사는 곳. 항상 뭐 이런 도시지. 개념이 인식이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할아버지들이 쓴 그 이정면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종을 조금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지붕이죠. 여수에 있는 어디 지붕일까요? 진남관. 진남관 개판 내버렸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뭔 말이냐 그러면은 기붕을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번화라 그죠. 지붕을 바꿔 기와를. 그런데 엉마 국보의 지붕을 바꾸는데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옛날에 이런 수제 기와는 뒤에다가 안 보이는 뒤에다 놓고, 그래서 지금 기와 싹 바꿉니다. 이번에 복원하면서. 제가 하여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서 하여튼 기와는 전부 새로 바꾸라고 그러고 다 기와 바꿀 거예요. 하나로. 어디 국보를 그렇게 여수 사람들 자존심 문제지. 얼마나 무시를 하면 그렇게 개판으로 복원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흥국사 대웅전입니다. 굉장히 높죠. 흥국사의 여러 가지 특징인데 대웅전이 굉장히, 이건 이제 조선 후기 건축물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밖에서 이제 그 야단 법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신도들이 적으니까 법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법당이 좁아. 왜? 가운데 딱 불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불상을 뒤로 밀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주라 그래요. 제일 높은 기둥. 그것이 쭉 밀리니까 기둥이 쭉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건축물들 보면 특징이 이렇게 기둥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 대웅전이 보물이에요. 대웅전이 보물로 이렇게 지정된 것이 거의 없어요. 보물로 지정이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설명할 것 같아요? 지붕 용마루가 이 산하고 저 산하고를 정확히 기어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발하는 거 보세요. 광무동에 아파트 들어선다 그러고 어디에 들어선다고, 전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흥국사만 건드는 줄 알았는데, 혹시 그러고 화엄사에 가서 화엄사 대웅전 대도리에서 딱 봤어요. 정확히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보제루 용마루가 앞에 있는 이 산 저 산을 그대로 이거하고 똑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현수선이라 그래요. 저런 선을. 그래서 이제 도목수가 이렇게 현수선을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고 건축물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런 것을 개념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개념을.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그 잠옥년이 있어요. 여기서 팔상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팔상전에서. 팔상전 보면 잠옥년이 있는데, 읍지에 보면 흥국사에 공북로가 있다리 나와요. 도대체 공북화가 있다. 도대체 공북화가 뭘까 그런데 잠옥년이에요. 공북화는 전부 밭들 공짜잖아요. 북쪽을 보고 전부 다 피어. 꽃을 맺어도 임금님을 향해서. 그래서 충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팔상전 앞에 있는 잠옥년을 보면은 나이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를 한번 보세요.
등치가 썩은 등치가 이렇게 커요. 엄청 그 이제 그 여수냐 읍지에 나오는 거니까 100년이 묻잖아요, 훨씬. 예. 거의 아마 그건 150년 이상 된 목련이고 150년 된 목련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큰 팽나무하고 느티나무만 전부 보호수로 지정을 해.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찾아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야죠. 흰색마다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몽련 같이 이렇게 뚜렷하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 야영입니다. 지금 문화재 야영도 제가 추진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죠. 예. 혹시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여수에 이렇게 전통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축제도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동동북축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이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누구죠? 김옥식 선생님. 우리 호남 최초의 서양 화가. 1923년에 일본 동경미술학교에 갔던 분이죠. 두 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화순의 오지호 선생님이에요. 오지호 선생님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세 번째가 여수 박근호.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가 여수분이에요. 지금도 그 활동하는 예술인들 여수에 많죠. 그런 맥이 전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경미술학교의 후지시마 스님 밑에서 그때 공부를 했던 분들. 이분 제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전이죠. 국전은 제1회 국전의 대통령 수상자 유경채 교수, 서울대 미대 학장도 하시고 그랬죠. 이분의 검색하면은 서울로 나와요. 어쩐든 황해도로 나오고 정확히 이분의 고향은 돌산 도실입니다. 도실마을, 평사리 도실마을. 그래서 이제 대강 시대별로 뭐 이것이 뭐 여수의 매력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선사시대부터 여수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그것이 과연 매력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정도는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좀 발췌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약간 도움이 됐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그래도 여수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 이것이 지금 매력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가공을 하면 또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